수고했어. 오늘도 청년들을 위한 편파 방송 대놓고 청년들 편 들어주기 코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희망 처방전 시간입니다.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상당수는 청소년때의 상처 그리고 우울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불행하다는 거 우리 모두 예전부터 잘 알고 있죠. 왜인 줄도 알고 있고요. 어렵고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마음이 힘든 청소년들의 상황을 살피는 청년이 계셔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홀딩5의 김성빈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희망의 폴딩5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빈 대표님 청년이시죠? 네. 올해 나이가? 26입니다. 26. 대표님이세요. 그런데 한 기업의 대표님이신 거죠? 지금 한 단체 대표. 한 단체에. 네. 자, 이 단체의 이름이 홀딩5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홀딩5 어떤 단체예요? 단체 이름도 홀딩5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앱 어플리케이션도 홀딩5인데요. 네네. 네, 홀딩5는 이제 홀딩 이펙트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아주기 효과인데 이제 아기들이 자지러지게 울 때 엄마가 안아줌으로써 안정을 되찾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데요. 그게 제 앱이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홀딩을 따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이 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대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마음을 고쳐 먹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 음악이 4분 58초였어요. 참 평상시 5분은 되게 짧은 시간인데 위기의 5분은 골든타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5분 동안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머니 마음으로 안아주자. 그러면은 그 충동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홀딩5, 그러니까 홀딩은 안아주기를 의미하는 거고 5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그 골든타임 5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5를 붙이셨다고 하셨어요. 이 홀딩5가 청소년 자살 방지 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현재 홀딩5는 이제 고민을 편하게 털어놓고 또 홀딩5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격려와 응원의 말씀 등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홀딩5에는 해피인과 드리민이 있습니다. 해피인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실 멘토분들이시고요. 네. 드리민은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해피인 분들의 생명 메시지를 자동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발송을 해서 네. 아이들이 위로를 해주고 또 순간 충동적인 마음을 잡아줍니다. 네, 그런데 이 생명 메시지가 지금 현재 개발사의 도산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고 참. 네, 그래서 앞으로 업데이트될 홀딩5에는 이 그렇군요.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네, 지금 1분 1초가 얼마나 마음이 급할 텐데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나셨네요. 그러니까 해피인과 드리민이 있는데 해피인은 우리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멘토 같이. 네네. 그리고 드리민은 우리 멘티, 우리 청소년들이고요. 어떻게 이런 앱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몇 살 때 만드신 거예요? 제가 17살 때 학교 폭력을 경험을 했고요. 아하.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실행을 한 건 19살 때였어요. 17살 때 제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그때 제가 간절했던 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또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마땅하게 없고 또 편하게 제가 이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극복하고 나면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상처받은 아이들을 품어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19살 때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세상에 17살 때 본인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고 정말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하면 나같이 어려움 겪은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너무 힘들었죠. 저도 자살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게 자살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구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경험을 했었고 그때 문득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 당하지 않으면 모를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통을 겪고 나니까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살 수만 있다면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하니까. 네, 또 그 생각이 우리 대표님을 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네, 홀딩 파이브를 제가 운영하면서도 제가 받은 상처를 많이 치유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까 털어놓을 사람과 털어놓을 공간이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된 건 너무 오래전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막 제도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해요. 근데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안 닿는 거죠, 마음에. 제가 청소년 때는 사실 좀 안 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 누구든 어른분들께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학교 현장에 가서 함께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 이 앱을 개발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처음 부모님 반응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학교 폭력 당할 때 이거 기획을 막 했었어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왜냐하면 이게 저의 방패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때 막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냥 쉬는 시간, 급식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잠자거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획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방패였고 처음에는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이거를 기획해볼까? 그래 할 것도 없는데? 라고 됐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학년이 바뀌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극복을 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이거를 만들고 싶다. 네,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뿅 하고 되는 줄 알았군요. 네네. 어른들이 다 이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런 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막 해줄게라고는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득시켰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 그 미션을 몇 개 주셨어요. 그럼 이분을 섭외해봐라. 그러니까 당장 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약간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신 거죠, 제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앞으로 펼쳐질 거야 라고 보여주면 포기할 줄 아셨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 섭외해봐. 뭐 이렇게 해봐. 야,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해낸 것도 있지만 엄청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미션들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를 이제 부모님께서 지켜보셨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월호가 터졌었어요. 그때. 세월호 참사가 그때 일어났군요. 그게 대표님 몇 살 때 일어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가 학교 폭력을 좀 극복했다고 생각한 직후에. 그쵸.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나서 참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그때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게 뉴스에서 어른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청소년이었잖아요. 청소년이 바라봤을 때는 되게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말조차도 너무 무책임하다. 네. 왜냐하면 막상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살고 싶어 하고 그 시그널을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손을 잡아주지 않고 외면하셨던
쓰면서 해놓고.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그 스스로의 위로일 뿐이라고 생각하셨군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무책임하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시면 될 거를 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느냐 하면서 지금 만약에 홀딩5가 있었으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같이 치유도 받고 도움도 받을 거 위로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좀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또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 참 감사하고 우리 대표님 부모님이 대표님만 살린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을 통해 또 많은 아이들을 살리셨네요. 그렇죠. 제가 어른이다 보니 어른 편을 들게 됐는데 사실 부끄러워서 제가 좀 덧붙인 말이고요. 아까 극복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지금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피해자가 내가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태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사람마다 사실 다를 것 다르죠. 같아요. 네네. 네. 또 나이마다도 다르고요. 네. 청소년 시기 때는 제가 말하는 극복은 학기가 바뀌면서 그때 막 소문이 막 이상한 저의 소문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막 퍼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잡히고 환경이 일단 네. 차단되고 바뀌고 네. 바로 잡히고 바로 잡히고 적어도 이제 제가 억울한 일이나 그렇죠. 그리고 생기지 않고 저의 친구들이 한 명씩 생기기 시작하고 또 제일 무엇보다 큰 게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학교 폭력을 당할 때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그렇겠죠. 내가 학교를 다녀도 되나?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이 아이들과 함께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될 만큼 자존감이 낮아졌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친구들이랑 조금 환경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조금씩 자존감을 되찾게 되고 또 부모님과 또 그때 선생님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극복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환경을 차단시키고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상처받았던 마음과 특히 낮아진 자존감을 또 좋은 사람들을 통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또 대표님을 통해 듣게 됩니다. 오늘 희망 처방전 우리 청소년 자살 방지 앱 홀딩5를 만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김성빈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이 앱을 찾죠? 그쵸. 네. 어떤 이유로 제일 많이 찾아요? 엄청 이제 다양한 고민들이 많아요. 뭐 학업 문제도 되게 많고 가정 문제 그리고 친구 문제 뭐 이성 외모 뭐 등등 되게 고민이 되게 많고요. 네. 사실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다양하세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가장 최고령자는? 일단 최고령자는 사실 이게 막 나이를 밝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부모님 연령대 그렇죠.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 부모님들일까요? 그렇죠. 네. 부모님 분들은 이제 자녀 고민을 주로 해주시고 또 20, 30대 이제 분들은 청소년 시기에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말을 해주고 그럼요. 네. 그리고 대학이랑 직장에서도 이제 이런 따돌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토로해 주시고 그렇죠. 그 한창 예민하고 성장할 때의 따돌림의 기억, 폭력의 기억은 사실 극복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되지는 않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내가 좋은 기억들을 쌓으면서 상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유의 과정이. 그러다 보면 그 어린아이가 상처받았던 어린아이가 또 그대로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하거나 어른들과 생활할 때 힘드니까 그런 분들도 여기서 많이 치유를 받는군요. 네. 어느 때 제일 보람 있으세요? 아무래도 생명을 살릴 때죠. 네. 좀 사례를 들어주세요. 실제로 저 사실 이게 앱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글을 올리지 않으면 저를 모르죠. 통해서 몰라요. 그런데
홀딩5에 올라오는 극복수기들 저를 통해서 또 홀딩5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죽기 전에 글을 올렸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움과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 이 세상에서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주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청소년들이 꿈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저를 통해서 꿈이 생기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보람을 느끼죠. 그렇죠. 네. 대표님 보고 무슨 꿈을 꾸던가요? 상담가 길을 하고 싶다고. 네, 그러니까 한 청소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었는데 네. 자신은 꿈도 없었고 학교에서 막 친구들 막 또래 상담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럼 왜 해주냐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나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내가 그 남의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냐.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접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고 그 학교 또래 상담 동아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이 코너를 통해 가장 많이 하는 문장이 2개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주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정말 우리 김성민 대표가 오늘 그 2문장의 증거가 되셨네요.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만 알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아. 원래 청소년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잘못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른들은 그게 되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조건 내 자식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따져주고 너도 책임 있어라고 말하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학교 폭력이라는 건 정말 이건 피해자인데 피해자한테 지금 재판관 노릇을 부모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때 저는 부모님도 내 편이 아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편이 되줘라. 네. 그리고 학교에 이 상황을 알리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하셨던 방법인데 네. 사실 이게 부모님이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찾아가셨는데 학교가 뒤집어지죠. 그리고 저는 더 심하게 당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 엄마한테 그렇죠. 일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증거를 다 모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했다. 이런 거는 다른 사람 제3자가 봤을 때는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 너가 당했다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거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책에다가 정말 육하 원칙에 따라 그림도 그리고 괴롭히면 그 괴롭힌 그 스토리를 정말 자세하게 적었고 그거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게 김성빈의 데스노트라고 되게 유명했어요. 거기 이름 적히면 죽는다고. 그만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방패였던 거죠. 그렇네요. 본인이 방패를 만들 힘이 있었네요. 네. 알려주셨고 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중에나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 아버지께서 학교 찾아가셔서 이제 이거를 증거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어른이 할 수 있는 건 위로와 책임인데 그 네. 2가지를 부모님이 해주셨네요. 네. 이 방송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451님, 와, 젊은 대표님 참 대견하시고 너무나 필요한 일 하시네요. 많은 일 하시면서 많은 생명 살리시는 분, 열정과 용기 존경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우리가 이 코너가 청년들을 위로하는 코너예요. 그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났을 때 그 여파가 청년 시절까지 오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내가 딱 어른이 됐는데 그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은 적도 있죠.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쵸.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복이라는 거에서 진짜 제가 완전히 극복했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것 그렇죠. 같아요. 상처가 이제 남아서 조금씩 누군가를 살리면서 또 홀딩5를 하면서 좀
옅어지는 거죠. 그런 상처들이 옅어지는 거지만 또 막상 똑같은 상황이 오면 저도 모르게 이제 똑같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과거의 상처에 아직도 아파하는 어른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 저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나를 좀 더 사랑해주자. 나를 사랑해주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저를 사랑해주지 못했었어요. 네, 항상 그 누구보다도 저를 제가 제일 막 싫어했었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쩌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걸 알게 돼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만큼은 나를 좀 그러니까 믿어주고 좀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세상에 좋은 분들은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는데 너무 좋은 분이 많으신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상처를 훈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 더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라면 그 상처를 훈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내 상처를 방패로 삼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아닐까. 우리 김성빈 대표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겐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청소년 분들께도요. 도움을 요청해라.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사실 홀딩5를 만들게 된 것도 이 상처받은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홀딩5뿐만 아니라 정말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네. 그래서 그분들께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고 주변 분들한테 그냥 나 힘들어, 나 죽고 싶어. 근데 이거 시그널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를 많아요. 수 네네. 있죠. 근데 그걸 알아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 힘든데 나 지금 너무 죽고 싶은데 누가 나 좀 잡아줘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래? 다른 사람 찾지 뭐? 이러고 다른 사람 또 찾으면 분명히 있어요. 네, 그쵸?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네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실 제가 학교폭력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알리는 이유는 자살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자살만이 답이 아니라 나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런 일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고,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상처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네, 좀 도움 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선택지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선택지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자살은 그냥 선택지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김성빈 대표처럼 이런 홀딩5 같은 앱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분들을 분명히 만나실 겁니다. 그 선택지가 혹시 있다면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홀딩5 그냥 우리 앱스토어 가서 치면 되죠? 네,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 버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업데이트될 홀딩5는 아이폰 버전도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마워요. 정말 거듭 고맙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홀딩5의 김성빈 대표님 다시 한번 응원하고, 청년을 지나서 중년이 돼도 살린 일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더 이후에 그 시간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